네, 오늘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위협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한글날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이 쓰는 일상 언어를 보면 줄임말, 신조어가 많아서 한글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문제는 이 같은 언어 사용이 세대 간 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립국어원 이승재 어문연구과장 모시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휴일이라서 쉰다고 좀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글날이니까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569도를 맞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 이 세계적으로 우리 한글의 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에 한 약 7,1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언어를 표현할 만한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채 200개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한글이 우리 한국어를 표현할 고유 문자인 셈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 한글을 가지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 수는 약 전 세계적으로 7,700만 명 정도 되고 그 인구수로만 보면은 세계에서 한 13번째로 지금 한국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한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이 신조어 아니면 줄임말 등으로 한글의 이 우수성이 좀 파괴될까 우려가 되는데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조어에는 어떤 말들이 있는지 화면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카충, 버스카드 충전이라는 뜻이고요. 핵노잼, 굉장히 재미가 없다. 그 반대말로 핵꿀잼이 있고 또 게이득, 큰 성과라는 뜻이고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또 다음 보시면요. 네, 엄카, 아카, 또 엄빠주의, 엄마, 아빠 모르게 주의라는 뜻이고 또 낫닝겐, 낫 닌겐 해서 인간이 아니다. 저도 이 마지막 두 개는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어렵네요. 네. 저도 뭐 어느 정도 추측은 했지만 정확한 뜻은 저도 절반도 잘 모르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조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다양해지면 새롭게 무엇인가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다만 이러한 신조어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말을 알아들었을 때 저 무슨 뜻이지 하면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언어에는 뭐 비속어라든가 욕설이 들어가기도 해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상대방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아까 봤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음식을 좋아하니까 음식을 줄임말, 뭐 짬짜면, 짜봉면 이런 건 좀 익숙한데 사실 뭐 이 밖에 다른 신조어도 많지 않습니까?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카, 아카, 아까 본 거네요. 네, 극혐, 극도로 혐오한다, 빼박캔트, 빼도 박도 못하다에 캔트라는 단어를 합친 거네요. 낄끼, 빠빠, 발음도 어려운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리고 고다비, 고구마를 먹었을 때처럼 답답한 사람. 네, 사실 이걸 들었을 때 이걸 뭐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될지 그래도 아이디어가 기발한 건 좀 확실한 것 같은데 만든 사람이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머리가 나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신조어, 최근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한자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었다면 요즘엔 거의 한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한글 표기를 줄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비하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꽤 재치를 느낄 수 있는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좀 줄임말로 인해서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 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 좀 씁쓸한 자조가 섞인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나타내는 말들인 것 같은데요.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헬조선, 지옥이라는 뜻의 헬과 또 우리나라의 조선을 붙인 희망 없는 사회,
비꼬은 말이죠. 참 살기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말이 나올까 싶은데 또 금수저 부유한 집의 자제, 또 흙수저 평범한 사람들 노력을 좀 길게 발음하면 노력이 되는데 그래서 이 네 단어를 섞어서 이 헬조선에서는 금수저만 살아남고 또 흙수저는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청소년들도 그들만의 또래 집단 문화를 형성하고 네. 그 말을 만들었으면서 결국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인데 젊은 세대들도 어떤 분노를 표출할 만한 창구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말을 비유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을 써서 재치까지 곁들여서 결국은 기성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연구원님께서도 많이 모르겠다. 저도 많이 몰랐고요. 실제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신조어 사용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언어라는 거는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저해가 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들의 언어 같은 경우 세대 간의 사회 소통을 오히려 막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회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언어는 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가 다양화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로 기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단절을 가져올 것이냐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예전에 통신 언어에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해에다가 히읗을 표현해서 헷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흥자 뭐 이런 말도 약간 기억이 나는데. 근데 2000년 초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는 스스로 얼마 동안 쓰이다 없어지는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행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언론이나 이런 계도를 통해서 조금 사용을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아무래도 단어를 조금 빠르게 치기 위해서 좀 줄임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대화는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도 그런 줄임말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과도한 신조어의 남용을 막고 우리 한글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의사소통의 기본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오늘이 한글날이지만 우리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언어 생활을 해나간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중적인 영향이 큰 공적인 매체에서는 이러한 바른 언어 생활 문화를 좀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승재 어문연구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